친구가 저희가 어떤 말을 했고 네. 제가 그 말에 또 분노를 느꼈는데 네. 당장 말을 못하고 네. 집에 있다가 네. 잠을 자는데 네.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근데 생각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,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게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네.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네. 그와 동시에 네. 근데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한다는 게 네. 그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. 제 생각을 회피한 거 아닌가? 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서 네. 이게 회피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전환해서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네.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. 그 친구를 떠올리고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감지가 되세요? 아니면 전혀 없으세요? 감지가 돼요. 그러면 남아있는 거예요. 회피라고 보는 게 맞아요. 네. 일종의 회피인데 어쩌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내가 이 분노 표현을 할 때 조절을 못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좋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. 합리화하는 것. 그 친구가 믿을만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싶으면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. 언제 어느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내가 화가 났었어.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. 왜냐하면 하고 말을 해보세요. 일단 해보셔야 돼요. 용기 내서 가서 말해보세요. 그게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. 근데 얘기를 했는데 네. 친구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는 네. 또 거기서 느껴질 또 분노나 네. 아, 역시 얘한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네, 실망 네, 또 네. 느껴질까 봐 네. 말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화가 있다.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하고 이 분노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셔야 돼요. 예를 들자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해봐도 상관없어요. 지금 저한테. 근데 공개하기가 꺼려진다면 지금 만약에 안 하고 싶으시다면 집에 가서 일기를 좀 써보세요.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 대상을 떠올려서 내가 어떤 지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떠오르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. 그때 있었던 일인데.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게 된 발작 버튼이 있어요. 딱 버튼을 눌려주는 순간 화가 팍 나요. 어느 정도까지는 듣다가 눌려주면 팍 올라오거든요. 그게 뭔지 아십니까? 스스로?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뭐 서로 이렇게 꿈 얘기 같은 걸 하다가 네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앞으로 난 뭐 할 거야. 앞으로 예 비전? 장래 네 비전에 장래로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럴 수 있지 네. 그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네.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네. 야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화가 났는데 네. 옆에도 다른 친구도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네. 어느 편도 안 들고 하니까 네. 아 얘한테도 말하기도 좀 그렇고 네. 그 상황에서 뭔가 저 혼자 되게 소외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까 말했던 그 질문에 무시받은 것 같은 네. 느낌이 들면서 네. 그냥 그때는 화는 났는데 네. 너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얘기 네.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. 뜬구름 잡는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셨나요?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러니까 내 말을 그냥 얘가 그냥 뭐라 그럴까 이루어질 수 없는 너 왜 그렇게 호황된 꿈을 꿔? 근데 뭐 그런 거 네가 말하는 거 그는 실현 불가능해. 네. 뭐 이런 쪽으로 네. 무시하는 거네요. 네. 내 꿈을 짓밟는 거네요. 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. 친구분이세요? 네. 아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.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. 그렇죠. 네. 그 친구가 뭐
자기는 얘기를 해요. 나는 MBTI를 하면 T가 나오고 네. 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네. 그 얘기하는 거 못한다. 응. 그런 친구긴 해요. 합리화하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그런 애구나 싶어서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게 자꾸 넘어갈 때마다 네. 한편에서는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피인가? 계속 이게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친구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나 봐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불만이 있고 이렇게 화가 났어라고 화를 빼고 화가 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네.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가 반응이 시큰둥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 사실 그때 좀 언짢고 화가 났었어 하고 화가 난 사실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. 말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나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두 번째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래 이번 참에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관계가 이거 정리해도 좋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쉬워요 말하기가. 그런데 사람하고 연결을 계속 하고 싶고 친구를 계속 삼고 싶은데 내가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화가 나서도 제대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. 네.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떠오른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.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받아준다고 가정하고 말하니까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책임은 일단 나한테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무시받는 경험 있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그냥 내가 나의 수행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자기를 성격을 이렇게 딱 구획화하고 규정하고 나는 T니까 네가 이해해줘야 돼. 나는 F니까 네가 이해해줘야지.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. 그는 오히려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 자기를 규정하는 거, T다, F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요. 굉장히 안 좋게 쓰인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럴 때 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. 네가 T면 F를 개발을 해야지. 네가 T인 게 다야?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. 뭐 예를 들어서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. 내가 화난 거에 대해서. 그 잘못하면 또 관계가 망가지거든. 저도 그 말씀을 듣는데 웃으면서 또 한편 든 생각이 그 친구랑 오래 알고 지내니까 그 친구의 습성이 학습이 된 건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네가 T를 개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네. 끝이 안 나겠구나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처럼 관계를 오래 끊는 게 편한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계속 맞아요.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면 관계를 못 끊어요. 사람들은 외로운 걸 싫어하거든요. 또 그 친구랑 끊으면 다른 친구들이 또 물어보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. 왜 걔랑 또 연락 안 하고 또 단톡방도 저희 있거든요. 왜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러고 그거 말고 장점이 되게 많은가 봐요. 있죠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어요.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 그런 걸로 조금 약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맞아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.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. 비폭력 대화.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. 내가 소통은 하고 싶고 대화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가 내 친구다. 옛날 같으면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엉망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
지금이라면 내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좌절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전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뭐냐면 아,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 꿈이 있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당신하고 별로 관계없어요. 이건 나의 꿈이니까 하고 그냥 내 길을 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.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다지 상처받지 않아요. 왜?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? 그 사람의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아요.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내면에 쌓인 분노가 있어 보여요.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굳이 생각해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? 지금은 생각을 해서 방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감정을 이제 시키는 것 같거든요. 분노를 좀 부채질해서 분노를 좀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요. 근데 이제 좀 무르익고 그도 수행이 되고 이제 질문자도 수행을 좀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죠.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속도와 그가 성숙해지는 속도가 같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. 만약에 속도가 같았으면 내가 여기 출가를 안 했겠지. 내가 저 결혼해서 애 놓고 살고 있었지도 몰라요. 감사합니다. 네.